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터넷 초보 탈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집과 알씨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거고요. 그 다음 활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시면은 기본 프로그램 또는 내가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때에는 인터넷에서 부족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시고 보완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개를 저는 설치하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축 파일을 다루는 알집이라는 프로그램과 사진 보는 거, 사진 뷰어 또는 사진 편집 기능을 담당하는 알씨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설치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하나하나씩 도구 활용하셔서 사용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탕화면 준비해 주세요. 컴퓨터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크롬 브라우저 찾으셔서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알툴즈라고 검색해 주세요. 알툴즈 검색 다 되신 분들은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때 알툴즈 내 PC 필수품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설치하실 수 있는 다양한 알툴즈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해당 기능이 없으시다면요. 하나씩 따로따로 설치하셔서 컴퓨터 기능을 보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압축 파일 폴더를 만들거나 또는 해제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하신다면 알집을 받으시고요. 사진을 보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알씨, 바이러스 방지 또는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알약, 문서 중에 PDF 문서를 열어야 하시는데 PDF 문서를 열어야 하는 뷰어가 없으시다면 RPDF.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기능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으시려면 원클릭 간편 설치, 즉 알툴즈 모든 도구를 한꺼번에 설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선생님들 컴퓨터에 없으실 것 같은 기능들을 하나씩 설치하시고 활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집 프로그램 설치할게요. 자, 알집 프로그램 이름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설치할 장소는 바탕화면으로 지정할게요. 자, 바탕화면 클릭하셔서 선택하셨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셨을 때 크롬 브라우저로 현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 즉 다운로드가 완료되셨다면 왼쪽 하단에서 설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곧바로 해당 이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왼쪽 하단에 알집 프로그램 이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알집을 설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동의를 눌러주세요. 동의를 클릭. 설치 시작입니다. 설치 시작도 클릭. 이때 빠른 설치를 누르시기 전에 하단 체크박스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위메프 하프클럽 쿠팡 쇼핑몰 사이트거든요. 제휴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지 않는데도 쇼핑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 해제하시고요. 또 줌을 검색 엔진으로, 즉 줌이라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네이버 쓰시거나 구글 쓰시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체크를 해제하시고 빠른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시간은 잠시 기다려 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셨나요? 네. 그 다음 아래쪽 체크박스도 역시나 해제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RPDF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체크를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는데요. 현재 선생님들께서 보완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최대한 자동 설치되는 것은 방지하시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 해제 후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알지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 바탕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R-Tools 페이지는 최소화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려주세요. 바탕화면에 들어가시면 R집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R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설치해 놓으시잖아요. 활용 방법은 직접 내가 압축해야 되는 이미지, 문서 또는 동영상, 음악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에서 곧바로 연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께 압축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예제, 문서 예제 파일을 가져왔고요. 선생님들 컴퓨터에는 문서 예제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사용하셔서 똑같이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문서가 여러 장 또는 여러 개 있는 폴더 하나를 찾으셔서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때 저는 문서가 1번 끼워 넣기, 2번 문서, 3번 예제, 4번 스타일 이렇게 여러 개의 문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 즉 여러 장의 사진이나 여러 개의 문서가 있을 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각각 나누어져 있는 이 문서를요, 하나의 폴더로 압축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 간편하게 하나로 만드는 기능과 역할도 R집이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이즈, 우리 크기를 말 그대로 압축,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시는 것보다요, 압축해서 전송하시는 게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 정확하게 전달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R집 프로그램은 내가 압축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폴더가 압축되어 있다면 그것을 해제할 때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두 개 다 연습해 보실 거예요. 자, 먼저 압축할 폴더, 즉 압축 폴더를 만들 파일을 여러 개 다중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1번 끼워 넣기는 그냥 클릭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연속 선택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연속 선택 되셨다면 곧바로 이 블럭 선택되어 있는 상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셨을 때 R집으로 압축하기 보이시나요? 예, R집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 우클릭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R집으로 압축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클릭하셨을 때 세로 압축이라는 창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맞으시죠? 총 7개의 문서를 저는 하나의 폴더로 압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파일 이름을 직접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압축 폴더, 즉 하나로 만들 폴더 이름을 한글 예제라고 하고 싶다면 그대로 압축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3월 문서 정리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파랗게 선택되어 있었던 이름을 지우시고 새 이름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로는 데스크탑, 저는 바탕화면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로도 바꿔보실 수 있어요. 오른편에 보이시는 더보기 버튼입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경로를 다시 지정하라 나오는데요. 이때 선생님들이 각각 원하시는 경로,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거나 또는 라이브러리, 내 PC, 다양한 경로를 이곳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확인하기 쉽게 바탕화면으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먼저 이름을 변경했고요. 저장 위치도 다시 지정하셨고요. 내가 압축할 파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곧바로 압축 눌러보세요. 잠깐 짧게 우리가 대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압축하셔야 되는 원본 파일의 크기가 크다거나 아니면 아주 개수가 많다거나 이럴 때는요.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압축 완료! 모든 파일을 성공적으로 압축했습니다. 라는 이 안내창 받으셨어요? 그러면 닫기를 누르셔도 돼요. 닫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바탕화면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파란색 아이콘 하나 들어오셨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달걀, 알 모양입니다. 알 모양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압축 폴더이다 라는 뜻이에요. 해당 폴더는 곧바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폴더의 역할은요. 제가 선택했던 이 7개의 문서를 하나의 폴더로 담는 역할과 그 다음 사이즈를 꾹꾹 눌러 담아서 압축해 놓은 역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R집으로 압축하셨을 때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 전송을 하신다거나 또는 USB로 보내신다거나 쉽게 이동시켜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압축하는 방법이셨습니다. 해당 파일을 내가 선택한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다. R집으로 압축하기로 연결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을 정해 주셔서 압축 클릭하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압축 폴더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그 폴더 안에 있는 문서나 사진, 동영상, 음악 컨텐츠를 이용해 보시려면 꼭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꾹 눌러 담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펼쳐 주셔야지 우리가 마음껏 감상하시거나 편집하시거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압축 해제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안내창 또는 새 폴더 모두 닫아주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연습 삼아 압축해 놓았던 집 압축 폴더를 가지고 연습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내가 활용하려면 무조건 압축 해제해 주셔야 하는데요. 따닥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더블 클릭. 잠깐 광고 안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 다시 보지 않기에 체크 하시고 오른쪽 끝 X 눌러주세요. 아직 압축 해제 전인데요. 압축 해제하시기 전에 이렇게 파일명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파일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 끝에 압축 풀기입니다. 자, 압축 풀기라는 글자를 클릭하시잖아요. 아래쪽 글자를 클릭하시면 한 번 더 압축 풀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안전 폴더의 압축 풀기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낸 이 압축 폴더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자, 안전 폴더라고 해서 다른 나의 중요한 폴더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는 특정 공간에 압축을 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서를 받으시죠. 그래서 일반 압축 풀기로 해제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 한글 글자 말고 귀여운 알집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글을 클릭하시게 되면 한 번 더 누르셔야 하지만 귀여운 캐릭터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곧바로 빠르게 압축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압축을 푸실 때 위치를 내가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푸실 건지, 문서에 푸실 건지, 또는 다운로드 폴더에 푸실 건지 이곳에서 클릭으로 위치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풀기 후에 압축 파일 해제라 하면 압축 파일은 한 사이즈를 줄여서 하나로 묶어 놓은 형태죠. 그래서 압축이 해제되면 원본 문서들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존에 묶어 놓았던 압축 폴더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삭제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압축 폴더 언제 다시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잠깐 기다리셨을 때 성공이라는 안내문이 들어가면서 저처럼 3월 문서 정리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서 예제를 찾으셔서 직접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바탕화면도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압축 폴더 형식으로 하나만 있었는데요. 압축이 해제되니까 펼쳐진 폴더, 일반 폴더 문서 확인되시네요. 자, 알집 활용 방법이셨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보고 계신 우리 폴더는 닫아볼게요. 오른쪽 닫기 버튼 클릭, 그 다음 알집 열려놓은 프로그램 창도요. 닫기 버튼 클릭하셔서 모두 닫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인터넷 크롬 들어가 주세요. 크롬 브라우저 다시 실행하셨나요? 방금 전 우리는 인터넷 창을 닫지 않고 최소화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알툴즈 사이트를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C 프로그램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바탕화면 위치 잡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RC가 다운로드 완료되시잖아요. 왼쪽 하단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클릭이십니다. 자, RC 프로그램을 클릭으로 실행하시게 되면 역시나 많이 보셨던 화면, 방금 전 R집을 설치할 때와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세요. 무조건 우리는 긍정적인 단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 클릭하시고요. 설치 시작 클릭하시고 아래쪽 체크를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체크 해제 후에 빠른 설치 클릭. 자, 그럼 RC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시간을 대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밑에 저는 알약이 나왔는데요. 다른 프로그램 안내가 나올 수 있어요.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RC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다시 또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최소화 버튼 찾으셔서 내려주세요. 바탕화면 들어오셨나요? 우리 R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RC 꾸미기, RC 동영상 만들기, RC 캐드뷰어라는 부속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라 나오셨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필요하시면 그대로 유지하시지만 필요 없으시면은요 삭제해 주셔도 돼요.
자, RC 동영상 만들기는 우리 짧게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RC 꾸미기는 사진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RC CAD 뷰어는 CAD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자, 우리는 RC를 경험해 보실 건데요. RC를 따닥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RC를 더블 클릭하셨을 때요. 창 하나가 나오셨어요. C는 보다 라는 뜻인데 사진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사진을 왼쪽 탐색창에서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십니다. 우리 사진. 저는 왼쪽 탐색창에 사진 폴더를 선택했어요. 사진 폴더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저장된 사진이라는 곳으로 저는 들어갈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저랑 폴더가 다 다르니까요. 사진이 있는 경로를 찾아주세요. 사진이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처럼 사진이 있는 경로를 누르셨을 때 해당 폴더 안에 있는 사진 전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본격적으로 RC 메뉴 활용 방법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들 중에서 편집하실 만한 사진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요. 클릭 선택 후에 왼쪽에 크게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크게 보기 클릭할게요. 자, 그럼 이때 내가 선택한 사진 한 장만 크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각종 도구 메뉴들을 활용하셔서 편집도 가능하십니다. 크게 보고 싶으실 때에는 전체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사진이 확대되시고요. 전체 보기 모드에서 나오고 싶다 하시면 키보드의 ESC 키, ESC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전체 화면에서 다시 취소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회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끔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시다 보면 회전 거꾸로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회전 메뉴를 활용하셔서 직접 방향을 다시 맞춰 주실 수도 있어요. 90도 회전을 눌러 보겠습니다. 90도 회전을 클릭. 저처럼 회전을 클릭하시게 되면 회전하기 이전에 즉 원본 이미지가 RC 원본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십니다. 네, 그러면 닫기 버튼 클릭하세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내가 회전시킨 사진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혹시 사람이 실수할까봐 원본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잘못 회전하셨다 하시면 회전 버튼은 똑같이 여러 번 클릭하실 때마다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른쪽 왼쪽 90도 회전을 클릭하셔서 돌아간 사진들을 재배치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도구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프로그램 중에 도구를 클릭해 볼게요. 도구를 클릭하셨을 때 여러 가지 편집 도구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크기 변경이나 포맷 변환, 바탕화면 지정과 같은 세부 목록이 있는데요. 우리는 도구의 꾸미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도구에서 꾸미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편집하실 수 있는 RC 꾸미기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신 상태이고요. 이때 안내창은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하단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하셔서 닫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왼쪽의 메뉴들을 각각 활용해서 사진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기 변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온 사진은 사이즈가 어떨지 확인을 해 볼게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로가 960이고요. 세로가 720 사이즈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사진의 원본의 크기에 따라서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신다든지 또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신다든지 즉 내가 필요한 곳에 사진을 삽입하셔야 할 때는요. 사이즈가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원본 사진은 4000에서 3000까지도 해상도가 나타나는데요. 고화질은 우리 유튜브 썸네일이나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넣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요. 줄여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줄여볼게요. 특히 숫자를 가지고 줄이시면은 세분화하실 수가 있는데 R 꾸미기, RC 꾸미기에서는요. 저처럼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800 곱하기 600으로 곧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800 곱하기 600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인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는 사이즈입니다. 800 곱하기 600을 저처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적용을 눌러볼게요.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자, 아래쪽 현재 원래 사이즈가 화살표 쳐져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설정한 사이즈로 변환되었다라고 표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저는 두 번째 자르기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르기 메뉴를 클릭할게요. 자르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이때는 혹시 찍은 사진 중에 원치 않는 공간이 같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해당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하시는 부분만 살리셔야 하는데요. 자,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셨을 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눠지셨습니다. 밝은 부분이 살리는 영역이고요. 어두운 부분이 잘려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께서요. 조절점 보이시죠? 이 조절점을 사용하셔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영역만 따로 저처럼 조절점 박스를 사용하셔서 맞춰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하얀색 벽을 조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때 자르기가 직사각형 모양으로만 유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자르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자르기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좌우로 내 마음껏 우리가 비율 상관없이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뒷부분에 빈 여백 벽지는 잘라낼게요. 되셨어요? 정확하게 자르고자 하는 공간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살릴 공간만 사각형 박스 안에 넣으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부분은 사라지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보정 가겠습니다. 보정 클릭. 보정은요, 사진 자체의 밝기, 채도, 선명도를 조정하시는 곳이에요. 혹시 사진을 찍어 놓고 컴퓨터로 다시 봤더니 뭔가 어둡다거나 또는 흐릿한 느낌이다 하신다면 보정에서 우리가 적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스크롤바를 사용하셔서 밝기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목록 단추를 사용하셔서 세밀하게 밝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선생님들께 기능을 잘 보여드리려고. 자, 밝기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어둡게도 가능하시고요.
대비 가겠습니다. 대비 클릭하셔서 왔다 갔다 스크롤바를 움직이시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차이를 주는데요. 이때 사진의 깊이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채도 가겠습니다. 채도 스크롤바 클릭하셔서 움직여 보시면은요. 색감이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명도 갈게요. 선명도도 클릭하셔서 진하게 줘보시고요. 그 다음 적당히 줘보시고요. 질감 표현이 달라지세요. 현재 원하시는 느낌을 잘 주고 계신가요? 그 다음 혹시나 내가 찍은 사진에 수평이 맞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수평 조정도 보정해서 가능하세요. 우리 수평 조정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수평을 맞추실 수 있게끔 격자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 격자 모양을 잘 보시고 수평을 정확하게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변화를 주셨다면요. 반드시 적용하기를 클릭하셔서 사진에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옵션들이 딱 적용될 수 있도록. 자, 네 번째 필터 가겠습니다. 필터를 클릭할게요. 필터를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사진의 분위기를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은 내 사진 색감 그대로지만 밝게라던가 깔끔, 오후, 낙엽 선생님들께서 필터를 각각 무엇을 적용하나에 따라서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의 필터가 있으시다면 클릭하셔서 반드시 적용까지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적용까지입니다. 자, 클릭하셔서 적용하기 누르시고요. 다섯 번째 효과 가겠습니다. 효과를 클릭. 저처럼 효과 클릭하셨어요. 자, 효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포커스, 모자이크, 정목 제거인데요. 소프트 포커스는 보신다면은 우리 집중되는 영역은 선명하게, 그 다음 집중되는 영역 이외는 뿌옇게 보이시죠? 말 그대로 포커스를 강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선생님들께서 세밀하게 포커스 크기와 배경 흐림 효과들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커스의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 처음에 나오셨던 사진처럼 모든 사진이 다 뿌옇고 흐린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포커스 크기를 조금 확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포커스 크기는 확대하셔서 보시고요. 포커스의 위치는 내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사진 위에서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꼭 중앙뿐만 아니고요. 외곽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 흐림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배경 흐림 효과를 더 진하게 주시면 배경 부분이 완전히 흐릿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흐림 효과를 조금 덜 주시는 거예요. 자, 왼쪽 편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흐리긴 흐리지만 심하게 흐르게 만들었을 때보다는 더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효과도 내가 직접 정도와 심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적용하기 누르세요. 저는 모자이크도 한번 해볼게요. 자, 모자이크를 클릭하시고요. 적용하지 않으셨다면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 누를게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가려지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썸네일 만들다가 혹시 모르는 사람 사진을 찍혔다. 그럼 초상권 때문에 반드시 가려주셔야 하거든요. 이때 모자이크를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는 밀도를 심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심하게 주면 거의 사각형 박스처럼 보이죠. 자, 밀도를 사용하셔서 조금 뒤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추측은 할 수 있게 가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밀도를 사용하시면 모자이크의 정도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 크기는요, 우리 여기 보이시는 사각형 크기만큼 모자이크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크기만큼 모자이크를 왔다 갔다 이동시켜 보셔도 돼요. 자, 모자이크는 어떤 효과까지인지만 확인하시고요. 적용은 안 할게요. 6번째 글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글상자. 모자이크를 적용 안 하셔서 해당 안내창이 뜬 겁니다. 그럼 아니요를 클릭하세요. 자, 글상자에는 우리 사진의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텍스트 내용은 커서가 있는 아래쪽 하단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뭐 2019년 3월 즐거운 티타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할게요. 그러면 정중앙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때 각종 서식 도구를 활용해서 꾸며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서식에서도 가능하시지만 우리 일단은 서식 상자, 글자가 나타나야 되는 상자를 저처럼 사이즈를 잘 맞춰주셔서 자, 배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글자의 서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하게 한번 바꿨고요. 굴림 글씨체에서 글씨체를 클릭해서 다른 글씨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색깔도 변경할게요. 색깔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각종 서식은 내용 입력 창에서 가능하십니다. 위치 이동 해볼게요. 사진에서 텍스트를 직접 붙잡으시고 왔다 갔다 위치를 이동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서식 상자를 크기 조정해 주셔야 돼요. 서식 상자의 크기가 작은데 글자 포인트가 크면 이렇게 잘리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도 적당히 글자에 맞춰서 늘려주세요. 다 되셨으면 적용 누르겠습니다. 적용하기 클릭. 현재 만드신, 즉 사진 편집한 이미지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그 다음 확인하기 쉽도록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게요. 바탕화면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클릭. 이때 저장 옵션이 나타나세요. 가장 좋은 100%로 맞추시고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RC 또 RC 꾸미기 창은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닫아주시면은요. 바탕화면에 방금 저장하신 티타임이라는 사진 또는 편집하신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내 컴퓨터에 없는 프로그램 또는 부족한 프로그램을 직접 인터넷에서 설치하시고 활용하시는 방법 배워보셨습니다. 인터넷 초보 탈출 지난 2주간 열심히 선생님들 달려오셨는데요. 배우신 내용들 꼭 실습으로 선생님들 걸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편리하게 실생활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